한동훈 장관님. 예. 예.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께서 강한 수사력, 국가의 강한 수사력, 물론 뭐 저로서는 강한 수사력의 담보가 꼭 검찰만이냐 하는 그런 이제 이견이 있지만 어찌됐든 강한 수사력과 강력한 처벌, 이 점에 대한 철학은 제가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이 법안 같이 의원님 어떤 법안을 말씀하시는 거죠? 그렇습니다. 51항 지금 51항, 52항, 5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입니다. 스토킹 범죄를 엄히 다스려야 되고 그 이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시죠? 네, 물론입니다. 그를 위한 제가 강조도 여러 번 드렸는데 아직 그 부분에는 답은 없으신데요. 그러니까 이제 경찰 통해서 더 강력한 초동의 조치들이 더 강력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이 건처럼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넣게 되면 이런 가정보호 사건으로 다루면 그것은 일종의 온정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다. 장관께서 강조하는 엄벌주의와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그런 우려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고요.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같은 범죄를 스토킹 단계에서 가정폭력 단계에 넘어갔을 때 적용 법조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이게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. 제 질문의 이제 오늘의 요지는요. 제가 특별히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. 오늘 우리 한동훈 장관께 엄벌주의 또 인권도 가끔 강조를 하지만 제가 그동안 느낀 그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하셨지 전 세계적으로 인권의 어떤 발전의 역사는 피의자, 수사받는 피의자 또는 재판받는 피고인을 중심으로 인권 보호의 인권 강화 역사가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구제가 소홀히 한 거 아니냐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고 저도 역시 뭐 강력하게 지지를 하는데요. 그 소위 말해서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생각하는 인권이 뭔가?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엄벌주의 또는 국가주의 그렇지만 제가 우려하는 피의자를 중심으로 발달돼 온 전 세계 인권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어떤 철학이랄까요? 이것도 같은 개념이거든요. 물론 법 체계가 약간 달라서 저도 뭐 찬성하게 뭐 그렇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스토킹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속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로서 처벌보다는 어떤 보호 조치로서 또는 뭐 조건부 기소유예로서 어떤 경우는 좀 잘 훈화하는 경우가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생각하시는 또 인권은 어떤 개념인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. 제가 철학까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는 말씀하신 박 의원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권이 발전해온 역사를 대단히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바탕에서 되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 피의자 국가 권력으로 처벌받을 당시에 국가 권력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. 다만 제가 이 국회라든가 이런 거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해온 것은 최근 이 피의자나 이 범죄 혐의자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국가라 누구도 그렇게 중시하고 그렇게 수면 위에서 말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 온 것이지 기본적으로 당연히 피의자라든가 범죄 혐의자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어떤 인권 침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인권 발전의 기본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자 기금을 우리 법무부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. 예. 재량 여지가 상당히 큰 예산 규모거든요. 그거와 관련해서 범죄 피해자 관련 단체나 시설 등을 방문한 경험이 계십니까? 좀 피해자 범피들과 많이 보죠. 잘 아시지 않습니까? 현장을. 예. 범죄 피해자 사무실을 제가 간 적은 없습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. 예. 현장을 좀 많이 다니시면서 알고 계시는 그 이론과 현장에서 느끼는 감각을 조화를 좀 시켜요. 좋은 말씀입니다.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.
네, 수고하셨습니다.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 51항부터 70항까지